안녕하십니까. 사업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배달의 민족 김봉진 창업자께서 세계적인 자선단체인 더 기빙 플레이즈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1호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가입 요건을 보니까 일단 개인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1조 1천억 이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까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해야 된다고 하네요. 또한 그 이후에 약속의 일환으로 향후 5년 동안 100억이라는 금액을 출연해서 자영업자들을 돕겠다, 이런 발표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10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을 하였는데, 이 성장의 밑바탕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저는 감히 자영업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달의 민족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자영업자들과 상생을 하겠다, 또 자영업자들과 상생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배달의 민족이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상생을 했는지, 오늘은 한번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음식 배달 계통에서 한 10년 이상 좀 일을 해왔는데, 그 배달의 민족은 초창기부터 저도 이용을 하고 지금까지 같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기업 범위 내에서 단 한 번도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내린다라든가 광고비를 내린다라든가 이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몇 차례 광고비를 되돌려 주겠다 해서 최대 15만 원까지 돌려준 적은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 당시 여건이 요기요와의 어떤 합병관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진행을 한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난다면 정말 자영업자들의 눈물, 피, 땀을 걷어서 성장을 했지, 자영업자들과 상생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배달의 민족이 초창기에 시작할 때 파워콜이라고 해서 33,000원짜리 광고를 유지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죠. 또 많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자영업자들이 배달의 민족에 가입을 하고, 그들이 조금 성장을 하면서 바로 울트라콜이라는 광고비를 만들었습니다. 파워콜 상단에 광고가 올라간다는 명목으로 33,000원에서 55,000원으로 광고비를 인상하였죠. 그렇게 또 유지가 되다가 배달의 민족에서 어마어마한 또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제로로 한다. 그런데 그 달에 배달의 민족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55,000원짜리 울트라콜 광고비를 88,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자영업자들한테도 거의 통보 형식이었습니다. 할 테면 하고 말려면 말라,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이미 그때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플랫폼이 이쪽 배달창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단계였기 때문에 빠질 수도 없는, 물론 그 당시에 광고비가 너무 비싸다, 깃발 가격 하나 88,000원 너무 비싸다, 제가 아는 주변에서도 배달의 민족을 광고를 포기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역시 몇 달 안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중개 수수료 불과 몇 프로를 없애준다고 그렇게 언론에 떠들었던 그 배달의 민족이 광고비 부가세 포함 55,000원짜리를 부가세 포함 88,000원으로 약 70% 이상의 금액을 올리면서도 거기에 대한 얘기는 사전 예고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서스럼 없이 해놓고 자영업자와 상생한다, 배달의 민족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 상황은 전초전도 아닙니다. 배달의 민족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배달의 민족은 슈퍼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울트라콜 상단에 3개의 업체를 광고를 하면서 그 울트라콜에 광고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또 경매라는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돈을 받고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들을 상대로 그 상위에 노출을 해준다는 그런 조건으로 경매 시스템을 도입한 거죠. 물론 지역에 따라서 몇만 원짜리도 있었고, 한 개 동에
몇십만 원짜리도 있었지만 정말 장사가 치열하게 경쟁이 이루어지는 곳은 한계동에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써야 그 슈퍼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돈이 있는 업체들은 광고를 해서 갈 수 있었지만 영세업자들은 이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광고비를 내고 있는데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위의 광고를 노출해 준다고 또 경매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영업자들의 돈을 쓸어갔습니다. 그 슈퍼리스트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슈퍼리스트를 중단했죠. 그런데 뭐 이것은 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흘러나온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배달의 민족이 배민 라이더스라는 것을 만들면서 뭐 제가 이후에 배민 라이더스에 대한 얘기도 잠깐 드리겠지만 만들면서 상당히 적자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올 때쯤 갑자기 슈퍼리스트를 또 한 번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또 한 번 자영업자들을 정말 한숨 짓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슈퍼리스트가 끝나고 나서 정말 말이 많고 더 끌고 갔다가는 아마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서 배달의 민족에서는 또 오픈 리스트라고 하는 제도를 만듭니다.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슈퍼리스트하고 좀 비슷하기는 한 건데요. 울트라콜 광고 위에 상위의 3개 업체를 랜덤으로 광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광고를 보고 주문을 할 경우는 뭐 6.8%의 수수료를 받겠다. 거기에 명목으로는 울트라콜의 광고를 안 하는 업체도 광고를 띄워주겠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픈 리스트에 가입한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울트라콜의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오픈 리스트를 안 하면 6.8%의 수수료가 더 나갈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자영업자들을 위하는 거라고 하면서 또 그 제도를 만들어 내놓고 자영업자들을 또 한 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 참 말이 많았죠. 정치권에서까지 반대하고 결국 한 달 만에 제도를 없애긴 했지만 오픈 서비스 제도. 저는 개인적으로 오픈 서비스 영세업자들한테는 좀 유리한 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배달의 민족에서도 역시 뭐 영세업자들을 위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배달의 민족이 영세업자를 위한 제도였을까요? 그때 배달 시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했고 전체적인 주문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배달의 민족에서는 계산했을 겁니다. 88,000원짜리 울트라콜 오픈 리스트에 어떤 수수료를 받는 것보다 건당 몇 프로에 그 당시 5.8% 책정 수수료 제가 알고 있는데 5.8%의 수수료를 받는 게 자기들한테 수입이 더 클 거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됐을 거라 봅니다. 배달의 민족에서는 소비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안심전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손발을 다 묶어버렸습니다. 모든 고객들의 데이터는 배달의 민족만이 독점을 할 수 있고 일반 자영업자들은 배달의 민족에 종속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돈은 배달의 민족에 갖다 바치면서 배달의 민족에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고 또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리고 배민 라이더스입니다. 사실 배달의 민족이 배민 라이더스를 만들면서 이렇게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배달되지 않는 맛집 소비자들을 위해서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의 울트라콜을 이용하는 자영업체한테는 절대 피해가 없을 거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민 라이더스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배달의 민족에서 광고비를 걷어들이고 있는 자영업자들 그분들의 경쟁자를 배달의 민족이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배달의 민족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김봉진 창업자의
결단, 뭐 폄하하고자 이런 것 아닙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기업이 자영업자들을 발판으로 해서 그 회사가 커졌다고 한다면 정말 그들이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자영업자와 상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배달의 민족, 정말 배신의 민족이 안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업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